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살짝 언급이 된 건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냐, 머신러닝,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구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어떤 학문적으로 딱 이렇게 구분된 건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사이언티스트, 사이언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머신러닝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론 당연히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은 의미상으로 보면 당연히 다른 얘기지만 워낙 같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 횟수, 뭐 영업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마지막에 그 분기 매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인원수, 뭐 투입 인원수, 뭐 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쭉 있겠죠. 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혹은 이익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기존에 있는 과거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작년의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프로모션을 5번 했을 때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야. 근데 프로모션은 10번 하니까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인데 별로 안 늘어나네? 별로 안 늘어나네? 그러면 5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10번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뽑아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야, 우리 1년에 프로모션 몇 번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니까 한 3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7번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회의를 했다면,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는 프로모션의 횟수예요. 프로모션의 횟수가 갈수록 이익이 처음엔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5번만 하는 게 맞지 않니?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이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그렸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는 않겠죠. 얘는 따로 데이터가 있을 거고, 얘도 따로 있을 거고, 얘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월별로 이렇게 뽑아져 있지도 않겠죠. 그리고 중간에 빠진 값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얘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뭐 월별로 돼 있고 어떤 애들은 일별로 돼 있다면 일별로 돼 있는 걸 월별로 집계하고, 그 다음에 뭐 없는 애들은 빼고, 그 다음에 뭐 평균도 내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EDA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최종 데이터를 만들고 차트를 그리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네. 회의할 때, 자,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 프로모션을 5번만 해봅시다. 더 많이 하는 거는 투자 대비 ROI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간단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머신러닝의 역할은 뭐냐면, 머신러닝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근데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의 양식을 자르고 붙이고 만드는 거.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만들 때는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를 뽑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게 노하우인 거죠. 네, 이런 걸 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 분석,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신러닝도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현업에서 쓸 때는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를 쭉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 그러죠. 학습이라는 건 결국 과거의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패턴을 쭉 찾아가지고 프로모션 1번 할 때는 얼마, 2번 할 때는 얼마, 3번 할 때는 얼마, 이런 것들을 쭉 찾습니다. 그리고 자, 올해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여기다 데이터를 쭉 넣어보니까 요번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뭐 저기 문에 들어온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불량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쭉 만든 다음에 요런 아이들은 불량일 가능성이 높아 라고 사람이 판단을 하면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 분석의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아예 패턴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딱 넣었더니 기계가 불량인지 양품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가로 더 나아가서 불량이면 빼고 양품이면 이쪽으로 빼는, 이렇게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뭐 딱 학문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정도야. 우리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여러 가지 가공하고 모으고 자르고 붙이고 차트 만들고 그런 쪽,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통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응용하는 해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복잡해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기계로부터 패턴을 찾아서 불량인지 양품인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액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과학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거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넓은 의미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머신러닝도 하고 이런 의사결정도 하게끔 만든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제 우리가 의미상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합니다. 이때 머신러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패턴을 어떤 식으로 찾을까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됐어요.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인사이트를 뽑아내도록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 모으고 자르고 붙이는 거, 여기 정도까지. 그리고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이런 아이들은 기계가 의사결정을까지 해서 액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머신러닝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비즈니스 도메인 이렇게 돼 있죠. 겹치는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스. 어떻게 보면 약간 끝판왕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또 그걸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알아봤습니다.